네, 안녕하세요. 맹지TV입니다. 네, 오늘은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의 차이점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두 역할은 비슷한데 투자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선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이 도시 지역 안에서 대기오염, 소음, 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이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하는데요. 서로의 기능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두 지역, 예를 들면 상업지와 주거지, 이렇게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 사이에 설치가 많이 됩니다. 도심 속 철도 역사 주변에도 많이 이게 설치가 되는데, 도심 속 철차 주변에는 단순하게 분리가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분리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 완충 녹지에는 녹화 면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완충 녹지로 설치가 되면 거기에 50%는 잔디나 나무로 무조건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원인 시설에서 접한 부분에서 최소 10m 이상은 되도록 설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완충 녹지 같은 경우는 접도구역이랑 다르게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접도구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0평의 땅이 있으면 접도구역이 20평이에요. 그러면 100평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받는데, 반대로 완충녹지의 100평, 본토지의 100평에 20평 정도가 완충녹지로 잡혔어요. 그렇다면 100평이 아니라 80평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접도구역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접도구역이 나머지 땅에 있는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임로는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완충녹지는 접도구역과 다르게 지임로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면도로가 없으면 이 땅은 맹지가 되는 거예요. 이 완충녹지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하고 새로운 번지를 부여받고 건축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러려면 기존에 있던 도로 말고 다른 이면도로가 있어야겠죠. 다른 이면도로가 없게 되면 분할도 되지 않고 건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토지의 모양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완충녹지로 인해서 이 잔여 토지가 가치가 하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지자체에 매수 청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지자체에서 자기네가 판단하에 매수 청구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매수 청구가 거부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매수 청구를 해볼 수 있는 거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완충 녹지에서 점용허가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완충 녹지가 설치된 부분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가로지르는 진입도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어요. 하지만 이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는 녹지를 가로지르고 지임로의 설치는 일시적이 아니고 바로 영구적인 점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이런 방법은 있지만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완충녹지의 확보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그리고 학교, 철도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이 8차선이냐 6차선이냐, 그리고 주거단지냐 산업단지냐 철도변이냐 많이 달라지는데, 일단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10m에서 6차선 도로면 10m에서 8차선 도로는 최대 40m까지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학교용지와 도로변 사이에서는 8차선, 최대 8차선, 최소 4차선에서는 10m에서 최소 60m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택용지와 공장 사이 같은 경우는 이 100만 평 평수 기준 이하로 30m에서 100m까지 조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밖에 혐오시설 등의 이제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이렇게 해서 완충 녹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녹지 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 이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폭을 좀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생태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 이 하천 주변에는 기존에 있던
그 제방도로, 그러니까 완충독지와 연계해서 생태적 여건을 조금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가장 큰 차이점은 건축입니다. 접도구역은 대지 선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적용받아서 토지 모양에 따라서 그걸 무시하고 투자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완충녹지는 그렇지 않고요. 꼭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제 그 완충녹지에 대한 인지를 못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로 붙은 맹지를 사시는 거랑 똑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충녹지는 꼭 한 번 더 되짚고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 완충녹지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다른 이면도로가 꼭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